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 레드햇의 김호성 이사님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거의 3시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지치실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 발표를 놓치신다면 가장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발표를 하시면서 데모까지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마 데모로 보시는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데모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할 한국 레드햇 김호성입니다. 긴 시간 웨비나 들으시느라고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는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에 맞게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이미 앞선 시간을 통해서 클라우드의 변천과 기술 동향에 대해 들으셨겠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진행된 공공 분야 클라우드는 비용 절감과 벤더 락인은 극복하였으나 지금 돌아보면 당시의 사업은 클라우드 사업이 아닌 가상화 소프트웨어 도입 및 구매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클라우드는 SDDC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IaaS라고 불렀습니다. 가상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시간은 늘 부족하기에 보다 더 효율적인 무언가를 찾으려 했고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답이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때에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클라우드를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기에 우리는 아직도 클라우드를 논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클라우드라는 그 단어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름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틀에 가두고 그 틀을 소유하려 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의 흐름과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인프라 환경과 어플리케이션 환경이 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때문에 10년 전의 클라우드는 틀리고 지금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맞다가 아닌 클라우드의 개념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에 맞게 표준화된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클라우드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IT 환경을 운영할 것인가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기존의 클라우드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몇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는 VM 기반의 IaaS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즉, 서비스가 아닌 인프라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SDDC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였고 전형적인 SI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대규모 차세대 프로젝트 또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클라우드는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클라우드가 아닌 어플리케이션, 즉 서비스에 포커싱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을 쪼개고 VM이 아닌 컨테이너 환경에서 인프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최적의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자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입니다. 실제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해야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는 금융권과 유통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객은 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고 스마트한 소비를 하면서 시장을 변화시켰으며 그 변화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빠른 변화에 맞게 대응하는 타임 투 마켓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기업은 도태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대민 서비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 정부의 IT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개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데브옵스, MSA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공개 소프트웨어와 컨테이너 환경입니다.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 측면으로 구분하고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쪼개거나 다시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바 기반의 홈페이지나 간단한 웹 서비스의 경우 리프트 앤 쉬프트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에 이식하고 기존 서비스가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고객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은 기존 VM 방식의 아키텍트보다 다음과 같은 6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표준화된 환경에서 자원의 활용 및 집적도를 높여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최적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주요 시스템 중 어떠한 시스템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5가지 타입의 업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통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담당자분들은 트래픽이 많이 몰려서 스케일 아웃이 필요한 업무나 소스 코드가 자주 바뀌는 업무만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플랫폼은 방금 말씀드린 2가지 타입의 업무 외에도 가상화 기반에서 운영되는 업무 시스템에 대한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개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컨테이너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가상화 환경에서 제공되는 운영체제와 그 운영체제에 설치되는 보안 및 접근 제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량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 사용률, 다시 말해 집적도를 높임으로써 하드웨어 비용 및 데이터 센터의 상면 및 에너지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버추얼 머신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데 이는 저희가 준비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이 이러한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를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적인 방식의 빅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희 레드햇에서는 고객사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전환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모든 시스템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전환될 수는 없겠으나 각각의 업무 시스템에 대한 특성과 영향도를 분석하여 가벼운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교적 가벼운 자바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리프트 앤 쉬프트 방식으로 컨테이너화하여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운영해보고 이러한 운영 노하우가 학습되면 순차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MSA 및 CI/CD를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단계에서 POC나 파일럿으로 검증한 후에 2단계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MSA와 CI/CD를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3단계에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NHN 클라우드나 투라인 코드, 오픈마루와 함께 이러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레드햇은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48%에 달하는 레드햇 오픈시프트는 단순 쿠버네티스 엔진 영역에서부터 멀티 클러스터 관리를 위한 ACM, 각각의 클러스터 및 컨테이너 보안을 위한 ACS, 빠르게 바뀌는 쿠버네티스 엔진에 맞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스토리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ODF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파스 플랫폼에 대한 안정적인 제품 공급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많은 서비스가 오픈시프트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행안부의 온나라 시스템, 캐리스의 나이스 시스템을 비롯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도 오픈시프트 기반의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고객사의 서비스가 실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데모 시나리오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라이브 데모가 아닌 동영상 녹화본으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드햇이 오픈마루와 지난달 진행했었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무상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신 분 중 5분께 추가적인 컨설팅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오픈마루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오픈마루 안병욱 프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마루의 안병욱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레드햇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5가지의 시나리오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크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오토스케일링, 페일오버, 그리고 VM 관리,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퍼블릭 클러스터의 통합 관리 및 통합 배포 데모입니다. 네, 요약하여 설명드리면은 빌드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DBD처럼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데모와 사용자가 폭주할 때 동시 자원 확장 데모,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장애 발생 시 퍼블릭 클라우드의 페일오버 데모,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윈도우즈 VM 관리 데모,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합 관리하는 데모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빌드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DBD처럼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서 배포하는 데모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오픈시프트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요. 그리고 빌드한 이미지를 각각의 프라이빗, 퍼블릭 클러스터에 오픈시프트 이미지 레지스트리로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푸시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롤링,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데모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 3개가 동작 중이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서비스도 정상으로 동작 중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컨테이너가 3개가 동작 중이고요. 서비스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동작 중입니다. 그래서 전자정보 포털 소스를 수정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오픈마루라는 글자를 추가를 하고 있고요. 소스를 커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빌드하고 배포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해서요. 포털 소스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스를 애플리케이션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너리 빌드가 되고 있고요. 전부 다 돼서 프라이빗 클러스터로 이미지를 푸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릭 클러스터에도 빌드한 이미지를 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러스터와 퍼블릭 클러스터에 컨테이너가 하나씩 롤링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클러스터에서도 정상적으로 소스가 변경되어 있는지 서비스를 변경점을 확인을 하고요. 퍼블릭 클러스터에서도 서비스 변경점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용자가 폭주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동시로 자원 확장, 즉 오토스케일링 데모입니다. 사용자들은 포털 도메인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운영되는 전자정보 포털을 접속을 하는데 오토스케일링이 필요한 폭주 상태를 가정합니다. 이때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30%의 트래픽 가중치와 퍼블릭 클라우드로 70%의 트래픽 가중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토스케일링이 발생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는 2개에서 7개까지 늘어나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1개에서 3개까지 늘어나는 데모입니다. 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서비스가 여전히 정상적인지 확인을 한번 하고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정상적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도 서비스가 정상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 53의 GSLB 설정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헬스체크가 수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의 7, 프라이빗의 3의 부하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J미터를 통해서 부하를 발생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빨간색 테두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서비스로 트래픽이 들어오고 있는 화면이고요. 오른쪽 빨간색 테두리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때 컨테이너 CPU의 사용량이 많아서 자동 확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오픈시프트에서 어떻게 오토스케일링 정책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CPU 기준으로 했고요. 타겟은 70%고 현재는 96%로 자동 자원 확장, 오토스케일링이 발생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오토스케일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라이빗 화면과 퍼블릭 화면의 모니터링을 나눠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프라이빗이고요. 오른쪽이 퍼블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컨테이너 CPU에 높은 부하가 발생을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1개가 추가로 오토스케일링이 됐고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2개가 지금 현재는 오토스케일링이 됐고 추가적으로 2개가 더 오토스케일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라이빗에는 3개의 파드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퍼블릭에서는 7개가 서비스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GSLB를 이용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장애 발생 시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페일오버 데모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데모와 같이 사용자들은 포털 도메인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운영되는 전자정보 포털을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만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백업 상태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하였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프라이머리가 됩니다. 이때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는 데모입니다. 네, 데모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접속을 해서 서비스가 정상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GSLB 설정을 통해서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프라이머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백업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각각 컨테이너가 3개씩 기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용자 SLA 모니터링으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현재 왼쪽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오른쪽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때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컨테이너 파들의 개수를 0개로 만들어서 서비스의 장애를 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드를 0개로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수행 중이던 파드가 스탑드 된 상태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래픽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설정한 SLA 모니터링을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을 했다 알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윈도우즈 VM 관리 데모입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 컨테이너화가 되지 못하는 VM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픈시프트는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컨테이너화할 수 없는 가상화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을 전환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가상 머신도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시프트에서 가상 머신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의 가상 머신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가상 머신의 이름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CPU 개수들도 지정을 하고 있고요. 디스크의 사이즈도 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 머신이 생성이 되었고요. 생성된 가상 머신에서 콘솔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최초의 윈도우즈 설치 프로그램이 동작 중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를 우선 설치를 하고요. 네, 설치가 다 되었고 윈도우즈가 부팅 중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가 시작이 되었고요. 사용자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되었고 브라우저 접속을 통해서 실제로 인터넷이 되는 환경인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VM도 생성하고 관리를 할 수 있고 윈도우즈를 통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인터넷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의 통합 관리 및 애플리케이션 통합 배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운영하게 되시면 필연적으로 여러 대의 쿠버네티스 혹은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때 통합된 관리 콘솔을 통해서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픈시프트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텐데요. 앞서서도 설명 주셨겠지만 레드햇 어드밴스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이하 ACM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ACM에 웹서버를 배포하도록 명령을 하고요. ACM이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배포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디플로이, 레플리카, 서비스, 인그레스 등 웹서버를 서비스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생성되고 배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관리할 클러스터를 ACM에 등록하는 데모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할 클러스터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메타데이터를 생성을 했고 관리될 클러스터에 지금 명령을 실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ACM에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ACM을 통해서 두 개의 오픈시프트 클러스터에 대한 대시보드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 개의 클러스터와 13대의 노드가 있고요. 각 클러스터 정보를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API 주소라던가 아니면 노드의 개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클러스터에 한 번만의 배포를 통해서 두 개 다 배포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하기 위해서 네임이라던가 git 주소라던가 브랜치 정보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배포를 했고요. 지금 데브 클러스터와 로컬 클러스터 두 개의 클러스터의 애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배포가 되었을 때 이렇게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애플리케이션 토폴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 서비스의 파드의 로그에 대해서도 하나의 통합된 ACM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수행 중인지 네, 데브 클러스터에 확인을 했고요. 로컬 클러스터에도 배포된 서비스가 정상적인지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확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레드헬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모를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레드햇에서 자세한 그 데모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데모도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 많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의 4시간 넘게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한 여러 개념과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주요 내용은 금요일자, 내일 모레죠. 전자신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온 오프라인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보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자신문이 준비한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성공 전략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